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정부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포인트 하락한 3148로 마감이 되면서 약보합이지만요. 자, 오늘 장중 한때 3266, 그러면 고점 대비 110포인트 이상죠. 대밀린 거죠.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죠. 자,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는 요때가 아마요, 이 2200포인트 됐을 거예요. 2200 한 60이니까는 거의 1000포인트, 오늘 고점 따지면 1000포인트 상승, 단기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코스닥 지수는 또 오히려 하락폭이 컸죠. 11포인트 하락한 976으로 마감이 됐는데, 수급상을 보면은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기관들이 3조 7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7천억대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이 4조 4천억대, 그죠? 네, 사상 최대 하루 순매수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한 300억대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한 800억대 순매수를 해줬네요. 일단 시장에 대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대만 증시, 오늘 일본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휴장인 것 같은데요. 대만 증시가 0.6%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대만 증시보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대만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환율이 다시 또 오늘 7원 50전 상승한 1097원 30전, 그러니까 이 1100원 내외에서 일단은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는 이렇게 이제 부담되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에게 장중에, 그죠? 많이 상승한, 최근에 좀 크게 오른 종목 위주로, 한 일부, 매도를 해서, 한 20%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 드렸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은 나와서, 아까보다 좀 깊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조정 이유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확보한 것은, 최근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 그죠? 뭐, 좀 카카오라든지, 뭐 한 3, 4개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뭐 현대차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판이 한번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건 이제 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요.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면은 중소형 개별 종목 쪽으로 한 순환매 여부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20% 현금 갖고 있는 것을요, 잘 대기를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부분 보면 노란색 보면 회원가인 분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분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요. 어젠가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그러니까 실증 특례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죠, 현대차가. 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의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효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를 재활용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요, 전기차 배터리 초기 대비 용량이 80% 이상 감소를 하면은 교체 대상이 된다서 보통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이 배터리가 되는데, ESS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활용 가능성은 충분해.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됐지만 이 배터리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미국 국립 재생 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독일 재생 에너지 협회 등에 따르면 7년에서 8년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초기 용량의 7~80% 수준에서도 10년을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해도 그렇죠? 한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이미 등록된 자산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지 않고 또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발달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요. 예, 우선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해서 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연평균 19%씩 성장을 해서 2030년 뒤에는 자동차 시장의 30%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2030년까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 18.3%씩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가 영화테크를 말씀드리면서 이 배터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요 내용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돼 배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영화테크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요 현대차가 배터리를 재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수원 뭐 이제 상장 안 됐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OCI, 그리고 이제 하나규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영화테크, 에코프로가 있는데, 한번 OCI 먼저 볼까요? OCI는 현대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해 신규 배터리와의 성능을 비교 중이고, 현대차 그룹은 OCI와 함께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 작업을 본격 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와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워로직스, 현대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 저장치 생산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19년에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요 OCI라든지 파워로직스는 현대차와 직접적인 그렇죠? 이 사업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영화테크죠. 제가 이제 영화테크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모습이 상당히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부품 개발 생산 업체로 지난 2018년 그렇죠? EV가 전기차죠. 이건 이제 H드라이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에너지 저장치 재사용 개발 산업의 주간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영화테크, 그죠? 재활용 그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뭐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실제적으로 에코프로 이제 세계 2위, 그죠? 이 배터리 활용하는 회사인데, 중국 GM과요. 제가 알기로는 서도 합작사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에 주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에코프로가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 및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로서요, 폐전지와 스크랩 등에서 새로운 니켈, 코발트, 리튬 자원을 축출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에코프로는 2023년부터 본격화될 배터리와 폐양극재 재활용을 담당할 에코프로 이 CNG가 있는데, 이 85%를 보유해서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할 거다 해서
에코프로도 이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이 배터리 재활용에 지금 사업을 하고 중국 업체와 지금 협력 관계를 도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에코프로죠. 상당히 강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에코프로는요, 예, 그도 6.5%, 물론 이제 장중 12.6%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상당히 힘이 강한 모습이죠.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지금 상황에서 좀 들어가기에는 너무 주가가 많이 떴다, 그렇죠? 일단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오히려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단기 좀 상승에 따른 좀 숨고르기는 좀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내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한 20-30% 팔았다가 다시 좀 대밀리면은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영화테크, 자, 오늘 6% 상승하면서 24,95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장중 한때 그렇죠? 2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근데 저는요, 제가 모습 봤을 때 오늘 빼면은 상당히 모습을 갖춘 상태에서 떴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데 좀 윗꼬리를 좀 너무 많이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저는 뭐 이 준비된 상황에서 좀 움직였는데 오늘 좀 수급적으로도 약간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일단 뭐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요 오늘 뭐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좀 시장이 밀려서 좀 대밀린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뭐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화테크 한번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죠?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조금 저는 좀 관망 보유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OC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7% 떴네요. 그렇죠?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서 좀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파워로직스도 그렇다 해서 뭐 나중에 뭐 영화테크라든지 OCI 쪽에 그렇죠?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신규는 한번 관심 갖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테크를 말씀드렸던 이 영화테크는 조금 한번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 더 결과를 보면서 한번 보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의 으뜸기업 22개사를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요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가 핵심 전략 기술에 특화된 국내 최고 기업 22개사를 선정을 해서 연구개발 R&D 등의 기업당 연간 50억씩 5년간 최대 25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죠. 자, 22개사 규모별로 보면은 대기업이 2개사, 중견기업이 14개사, 중소기업 6개사, 분야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7개사, 기계금속 7개, 전기전자 분야에 4개, 자동차 3개, 화학 1개사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요 아래 부분이 요것이 지금 회사들이 쭉 나왔죠. 이게 22개사예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 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요. 자, 동진 세미캠 요번에 EUV 해서 그쵸?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이 있죠. 소재 업체예요. 예, 포토레지스터 그죠?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 EUV 아직 개발을 안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선정을 해서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일진 머터리얼즈 전기차의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2차 전지에 우리의 양극재, 특히 하이 니켈계 세계 2위죠. 에코프로 비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에 레이저 은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그죠? 드릴링 만드는 회사인데 고가라 하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상하 프로탱크도 2차 전지이면서 수소 관련 종목도 되죠. 보면은 여기 뭐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 협력 업체로서요. 가스켓, 인슐레이터 등을 생산해
삼성 SDI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상하 프론테크 이렇게 한 5종목 정도 뭐 이 중에 상장 안 된 회사도 상당히 많고요. 뭐 오토전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SBB테크 세솔 다이아몬드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눈여겨봤던 그런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과연 정부에서 어떠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정을 한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억씩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요. 한번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내일 정도 좀 관심 있게 좀 특징적 종목 중에 하나요. HFR인데요. 자, 지난번에 유상증자 했던 부분 다 이제 청약까지는 끝나고 내일 1월 12일 있죠. 유상증자가 90만 주인데 그 물량이 내일 상장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뭐 유상증자가 됐던 아니면은 뭐 주식 전환이 됐던 보통 이 주식은 이틀 결제이기 때문에 내일 1월 12일 날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월요일 오늘 11일 그리고 지난 8일 날 내가 만약에 HFR을 매도를 내가 유상증자가 한 7% 정도 됐을 거예요. 7%로 갖고 있던 물량을 매도를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 20%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가하고 이 유상증자에 우리가 이제 청약했던 발행가하고 한 20%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지난 금요일 오늘 매도를 해도 매도한 부분들이 유상증자 물량만큼 내일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틀 전서부터 매도하는 경우가 나온다서 내일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을 때 그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다가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주가가 뜨면은 힘 있는 세력들이 빨리 띄우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HFR은 내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시장 지수와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움직임처럼 또 지지부진한다면은 당분간 HFR이 이 갖고 여기 HFR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죠? 아직은 크게 띄울 의사가 없다 해서 내일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죠. 이거는 이제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에 선정이 됐는데 오늘 뭐 장중 한때였죠. 강한 상승 한 4.7%까지 올렸다가 그것도 상당히 선방한 그런 모습이에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이 지난 8월 달에 38,850원인데 그 수준에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조정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고점이 왔으면은 그죠? 요 기간보다 좀 더 늘어질 수 있다 해서 새롭게 좀 매수를 고점을 돌파할 걸로 보고 계셔서 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좀 늦춰도 되지 않나죠? 아직은 좀 기간이 좀 짧다 여서 앞으로 좀 더 행보를 해주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관심 갖자.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넣어야 되지 않나란요. 빠른 시간 안에 그쵸? 좀 시간이 지나면은 고점 돌파 기대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수급상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기관들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외국인들도요 소폭이나마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개인만이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이제 역사적 고점도 그죠? 돌파를 오늘 장중에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일단은 좀 뭐 추가 매수는 좀 부담되고요. 오늘 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 흐름이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내준 이후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해서 뭐 새롭게 지금 이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운영 장비 어닐링이란지 드닐링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뜨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한 11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래서 리오테크닉스 요거는 뭐 매수 타이밍 쪽으로 한번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메인이고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세컨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서드에서 뭐 내가 한 11만원에 들어가서 뭐 한 10%가 올라오면은 뭐 10%나 20%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빠져나와도 되지 않나 해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타이밍적으로 11만원 전후에서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상하프론테크죠. 상하프론테크 좀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큰 메리트는 조금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 BM은 조금 과하다 싶으면은 뭐 물량 한 20%나 30%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해주는 그러한 종목군이다. 그러니까 주력 종목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단기적인 주가 좀 크게 상승해서 또 오늘 이 장중에 20만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좀 긴 흐름으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뭐 2차전지 비중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부 한 2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간 종목 위주로 좀 물량을 줄여서 일부라도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우리 투자 심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뭐 좀 일부 현금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HFR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일 상장 유상증자 상장 물량이 나오는 날인데 내일이 관건이에요. 내일 아침에 그 물량을 위해서 한번 뺐다가 쭉 당겨서 뭐 최소한 뭐 한 4% 내지 5%짜리 이렇게 쭉 한번 나와주면은 요때가 이제 한 6% 올라갔네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요번에는 뭐 요번에 치고 가면은 제 개인적으로 뭐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뭐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과연 이 HFR에 들어가 앉아 있는 세력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날이 저는 내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조금 세력들이 좀 힘있고 빨리 뛰기 때문에 내일 조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 그러면 지속성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아마 4만 원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근데 내일 뭐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지부진 같이 움직임 뭐 지수가 플러스 나서 같이 좀 소폭 플러스고 지수가 빠지면 소폭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지루한 좀 모습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MC넥스 네페스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정회원 가입 안내요. 뭐 이제 2021년 좀 뭐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가 나오고 있고 또 너무 과열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누구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소장 증권 TV를 보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유료 회원인데요. 3개월에 150만 원이고요. 오늘 날짜로 인상됐죠. 그리고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입니다. 한번 뭐 요 돈을 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으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하셨다고 성함을 정의원으로 가입하겠다 하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가 어떻게 회원 관리를 하고 정보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